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제70문, 무자와두의 고불, 조주종심선사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조주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 사이에 두 몸의 서로 냄새, 입냄새를 맡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가서 서로 하게 되는 이 선문답은 때로는 물음에 대한 적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썹을 치뜰 수도 있고, 때로는 코를 잡아 비틀 수도 있고, 옆구리를 지어 박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발로 걷어찰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죠. 때로는 느닷없이 몽둥이에 들어와서 제자를 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선문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수행자는 깨달음의 세계로 성큼 다가서죠. 그리고 서성은 수행자가 깨달음의 세계로 성큼 다가서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써야 되죠. 이때 서성과 제자 사이의 문답은 격여어죠. 우리가 쓰는 문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세상 말이 아니에요. 네. 선지를 포함하고 다시 반복이 안 되는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암호죠. 한번 쓰고 버리는 암호 같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선사들의 말은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음과 대답 사이에는 뜻의 연관성이 차단되어 있죠. 즉각적이며 초월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불친절하며 때로는 잔잔히 따릅니다. 따라서 서성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긴장이 수반되고 너무나 많은 반전의 고리가 그곳에 있죠. 서성이 늘 이중, 삼중의 관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3자, 그 서성과 제자 사이가 아닌 제3자가 좀 떨어진 자리에서 보면 대단히 난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두 혹은 선문답은 해석하지 마라 라는 이유가 해석은 늘 반역적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서성과 제자 사이에서 사용하는 선문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묻는 사람이 보편적 사항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진리를 대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묻는 사람이 불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연기설이다, 혹은 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편적 질문과 보편적 대답이 되는 거죠. 둘째, 묻는 사람이 보편적 상황에게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특수한 진리로 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법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 하면 뭡니까? 아주 특별한 대답이 되죠. 세 번째, 묻는 이가 특수한 상황에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이가 특수한 진리로 대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달마가 동조론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달마라는 수행자의 특수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뜰 앞의 척백나무다. 네 번째, 묻는 이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 진리로 답하는 것이죠. 달마가 동조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특수성을 중심으로 질문했지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대단히 보편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선문답에서 주로 쓰이는 용례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은 세 번째, 달마가 동조론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뜰 앞에 척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려운 어떤
화두들 혹은 선문답들은 대개 세 번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의 문답이 무논리의 논리죠. 선은 직관적이죠.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선은 철학도 아니고 관념으로 구성된 체계도 아니고 개념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이건 선이 아니죠. 선은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는 비록 마음 그 자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매개체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자 어떻게 본다면 장점이 있죠. 선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특징과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선적 깨달음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에 호소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빛을 잃고 말죠. 즉 언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에 의해서 곧바로 희생될 수밖에 없죠. 선은 이러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경구와 비슷한 간결한 말들과 불가해한 표현 양식, 즉 말은 말인데 이해 불가능한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부단한 몸짓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사들이 가르치는 행위는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죠. 조사는 학인의 배움이 이어가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최후의 가르침을 베풀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즉 기본적으로 진법이라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선문답으로 표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강렬하고 확실한 수단으로 적절할 때 힘껏 밀어주는 거죠. 넘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스승은 사유나 존재의 극한 이르기까지 확인을 계속 밉니다. 푸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행자는 지금까지 몸담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던 인식의 지평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확 대전환. 그렇죠. 대전환. 중요한 것은 선에서의 모든 서성과 제자 사이의 법구량은 전부 계산된 겁니다. 서성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확인을 깨침의 길까지 내가 밀어넣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서성에 톡톡 던지는 모든 문답은 사실상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 나타나는 서성의 장치죠. 장치. 준비된 장치로서의 언어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툭툭툭 던지는. 차 한잔 마시게.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장치라고 합니다. 장치. 시절인연이라는 말과 출탁동시라는 말은 선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이죠. 출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할 때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아직 여물지 않은 부리로 사력을 다하여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줄이랍니다. 이때 어미닭이 그야말로 신호, 그 우주적 신호죠. 그렇죠? 어미와 자식 사이에 하는 어떤 그 신호,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 깨뜨린 것을 탁이라고 하죠.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생명이 온전히 탄생하는 것이죠. 그때 새끼병아리와 어미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신호의 주고받은 우주적인 어떤 신호죠. 그 신호는, 그 말은, 그 언어는 세상에서 그 어미와 새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언어가 그 두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서면 폐기 처분돼요.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시절인이란 말은, 시절이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만남을 말해요. 만남. 인이란 배우는 자가 품고 있는 내적 상태입니다. 제자죠. 병아리처럼. 여는 외적 계기로 그 내적 상태에 맞게 가르치려는 자극을 내려 제자의 각성을 촉구시키는 활동이죠. 그래서 시절이 맞고 인연이 닿아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인이란 안에서 배우려는 자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준비 상태인 내적 조건이고, 즉 줄을 말하고, 연이란 내적 조건과 맞붙이게 되는 외적 계기, 즉 탁을 말하죠. 그래서 출탁 동시라는 말이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선문답, 본 제자와 스승 간의 가장 중요한 용어이죠. 따라서 줄과 탁, 인과 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스승이 학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한 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학인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냥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모든 출탁동생 시절 인연은 사실은 스승의 기본적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때 이거라고 저때 저거라고 저때 저걸 해가지고 저 녀석을 그야말로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탕, 이런 것이 시절 인연과 출탁동시죠. 그래서 스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주 어록에서 아주 중요한 무자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만 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조주진제선사 어록,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무문관,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훈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천하계 황금시대, 이북희 아치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 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이원섭 선생이 지은 깨침의 미학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